박현수 국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장. 그렇습니다. 12월 4일 아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예, 통화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어쨌거나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 그 이제 출발이 행안부 경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현수 국장이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그러면 뒤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고 이제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증인이 아까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예. 네, 이상입니다. 주신문 하십시오. 추가 신문 하십시오. 예. 증인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100여 단이 개엄 하루 전인 12월 2일에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폴 조회 권한을 복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경찰청이 이를 복구해줬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증인 혹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기사를 못 봤어요? 예, 기사도 못 봤고 예.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증인에게 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보고조차 하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마도 그 정도는 실무적인 판단 사안이라서 아마 국장급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심판정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2월 3일 날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를 했다고 해요. 증인도 들었죠? 그거는 좀 공소사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 공소사실에 그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가에서 있었던 그 안가 참석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소사실의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 주신 재판관님 신문사항에서 뼈 있는 말로 들었다,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어요, 증인이. 그런가요? 제가 네.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걸 언제 그렇게 알아들으셨냐면 피청구인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것이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되기 전에 6번 했고요. 그 뒤에 2번 했다고 하면서 그 뒤에 2번 전화 왔을 때 뭐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증인이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글쎄 저는 뼈 있는 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평상시에 제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내가 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피청구인이 치하를 하긴 했지만 증인은 속마음으로는 치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한 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님의 전화를 제가 직접 새벽이지만 직접 받아서 그렇게 뭐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질책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많은 다른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현 장관과 비아폰으로 2번 통화했어요. 그렇죠? 10시 이전에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전화가 한번 왔었고요. 그 한번 예. 그리고 다시 포고령이 선포될 무렵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때 통화는 박한수 계엄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죠. 다만 전화는 김용현의 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님의 폰으로 전화가 와서 네. 받았더니 박한수 사령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화는 김용현 전 장관님하고는 한 번 한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과는 한 번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때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언하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아마 좀 예, 답변하지 않으실 거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예, 짧게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그때 그러면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국회를 셧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증인이 진술한 바 있거든요. 셧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뭐 그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 앞으로 재판장에서 예. 셧해달라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혹시 셧다운해달라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인 워딩,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을 그 녹음이나 녹화하듯이 이렇게 기억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박 사령관께서 어떻게 어떤 워딩을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맥락상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용어 사용법이 셧해달라 이런 말보다는 셧다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았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셧다운해달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박 사령관께서 그렇게 영어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제 언어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제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피청구인과의 통화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피청구인과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전에만 해도 6번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했던 말은 이런 건가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증언을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6번의 통화 모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적은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이제 그 진술 내용이 이제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변호인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아니죠. 피청구인과 통화를 했던 시기가 그 시점이 1시 03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6차례 통화를 했고요. 증인 그때 증인의 집무실에서 TV를 틀어놓고 국회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TV를 계속 틀어놓고 있었던 걸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TV 방송을 통해서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 것은 증인도 인식하고는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당시에 제 기억에 TV에는 국회 본회의장을 거의 비추는 화면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본회의가 왜 열리려고 하는지도 알고 네,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보니까 그 무렵에 11시 반 이 무렵에 국회의원 이상식, 조은희 국회의원, 그다음에 서범수 의원이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전화 받은 것은 맞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고,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화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게 예, 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려고 했다가 또 당사로 옮겼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분들한테는 들은 건 없고 네. 그 TV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렵에 피청구인은 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피청구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얘기도 했다는 진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증인한테 6번 전화한 것이거든요. 그때 증인한테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뭐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증인한테 혹시 국회를 단전하라거나 또 무기나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 뭐 공소 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대통령과 비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23시 34분경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과의 전화를 잠시 붙든 채로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이상민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 사실은 있지요. 네. 그러면 통상 장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기다리게 했으니까 양해를 구할 거 아니에요? 방금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기다리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진 않았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아유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관님이 뭐 별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셔서 대통령님과의 어떤 뭐 통화라든지 이런 말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상민 장관이 증인에게 단전단수라든가 소방청과 협조하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말 없었습니까? 그 직후에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인데 그 증인 모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직후인데요. 23시 36분경에 증인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다시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런 사실은 있지요? 그건 이제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를 다시 봉쇄하라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임을 말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을 통입니다. 예. 예, 신문상 14망입니다.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 2차례의 통화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이고 또 피청구인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인 것은 맞습니까? 그거는 담화 발표 이후인 것 같은데요. 그 2차례 예. 다요? 예. 그러면 2차례 전화가 와서 증인한테 아까 그 뼈 있는 말이라고 했다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증인한테 수고했다 이런 인사말을 한 것이 맞습니까? 네, 수고했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예,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 시점이면 상당히 다급한 상황일 때인데 한가하게 2번이나 전화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새벽 거의 끝나고 네. 새벽 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끝난 뒤라서 뭐 다급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경찰청장실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 다급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2차례나 똑같은 수고했다는 치하를 하려고 2차례나 전화했던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통화 목록에 2차례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번인데 예, 근데 대통령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뭐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네, 그 경찰국장 박현수와 통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공안시 13분경에 박현수가 증인에게 전화해서 2분 5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있던데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요? 뭐 통화 목록이 있으면 통화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통화였는지 기억납니까? 제가 그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예, 아까 그 처음에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풀었다가 다시 포고령 선포 이후에 또 전면 봉쇄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공안시 45분경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증인의 진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대통령이 아직 해제를 공식으로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풀지 않았다고 증인이 진술한 바 있거든요. 공안시 13분경에 경찰국장 박현수가 전화해서 아직 국회 봉쇄를 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분명한 거는 박현수 국장이 저한테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박현수 국장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좀 신뢰하는 사이고 해서 서로 뭐 상의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박 국장이 저한테 뭐 장관님 지시니까 이걸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6시경에도 통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 사실은 있지요? 그건 아까 재판관님 예. 신문에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나서 대로 그날 오후에 12월 4일 오후에 네, 박현수 경찰국장이 증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비상계엄 상황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그 주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어떤 시기라든지 전체적인 범위라든지 하는 것을 그 경찰국장과 제가 상의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그 만남이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상의하러 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12월 4일 오후에 증인에게는 행안부 경찰국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메신저 역할을 한 박현수가 증인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는 피청구인이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 무렵에. 그 다음 날 12월 5일 날 증인과 서울청장 김봉식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증언했지요. 예, 그 당시에는 안가에 간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서로 입을 맞추기 위해서 박현수가 증인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박 국장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예, 신문 제안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인의 휴식을 위해 휴정하고 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